자, 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도죠. 이제 2026년 2월이겠죠? 보나마나. 아니면 3월. 지금 몇 월 달에 치죠? 2월 달에 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2월 말이죠. 2월 말. 매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급하면 9, 10, 11, 12, 1,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한 6개월 남았네. 그렇죠? 6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민법은 1차잖아요. 1차 민법이잖아요. 2차가 아니라 1차 민법이니까 객관식이잖아요. 그 다음 시행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산인공이죠? 산업인력공단이죠? 그럼 산인공에서 치는 시험이 우리 변리사도 있고 그 다음 간평도 있고 요즘 핫한 노무사도 있고 또 요즘 핫한 세무사도 있습니다. 맞죠? 요즘 노무세무가 이게 핫하잖아요. 요즘 특히 세무사는 뭐 사람들이 터져나가는 요즘 접수인은 2만 4천인가 그렇거든요. 700명 뽑는데 제가 강의하잖아요. 여기. 야, 이게 좀 제가 시작할 때 10,0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세무사가 10,000명 안 됐어요. 10,000명 시장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몇천 명 됐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어디서 왔을까요? 이 수업 인원들이. 제가 보기엔 공무원에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아, 딱 학원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 제가 학원에 있잖아요. 공무원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만큼 자격조사가 늘었어요.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이 그만큼 딱 늘었다고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 이게 진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더라고. 그럼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인원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많이 넘어갔다. 갑자기 파리가 날 반겨주네. 날파리가 진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요즘 터져 나가는데 뭐 변리사는 뭐 정체죠. 이유는요. 아무도 접근 안 하죠. 할 생각을 안 해요. 제 주위에 문과인데 문과들은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고요. 변리사는 잘. 다른 문과는 다 이거 생각하겠죠. 맞죠? 여기도 잘 생각 안 해요. 간평도. 뭐 이렇게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다 이과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문제는 200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게 계속 어렵다 그렇죠. 이게. 그 다음 유일하게 여기서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이게 상대평가다. 맞죠? 여기는 1차가 전부 다 절대평가거든요. 평균 60점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꼭 고득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민법 80점 정도만 맞으면 뭐 상쇄시키면 뭐 6점 나오겠죠. 맞죠? 어떻게든. 대신 과락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돼요. 맞죠? 현실이다. 맞죠? 그 다음 특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금 자연과학 개론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락을 안 맞아야 된다 그러죠. 일단. 맞죠? 그 다음 거기서 고득점을 못하니까 보통 어디서 점수를 메꿔야 돼요? 민법에서 메꿔야 되니까 민법 고득점을 해야 돼. 이게 문제야 지금. 제가 그래서 딴 데 강의할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딴 데 이때 강의할 때는 100점 받을 뭐 필요 없잖아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기들도 다 알아요. 100점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는데 우린 100점 받으면 좋은 거잖아. 우리는 100점 받으면 좋은 거야. 100점 받으면. 아니면 실수로 한 개 틀리고 막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점수를 떼었을 때 한 79점, 8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고득점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문제 다 알면 되죠. 뭐. 문제가 호환되잖아요. 어차피 시행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집 보시면 아, 문제가 이거 너무 똑같지 않니? 이거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문제 돌려막기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막 찍어 드릴 겁니다. 아, 이거 이번 연도에 간평 나왔는데 내년에 너무 나올 것 같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문제 하나 만드는데 비싸다. 생각보다. 다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산인공에서도 자기들 예산은 한정돼 있겠죠? 예산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안 나왔던 유형인데 산뜻한 문제네. 그럼 체크해놨다가 그 문제를 그냥 암기를 해버립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나와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뭐 숫자만 바꿔 나온다든지 가불병이 ABC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법 공부할 때 뭐 먼저 보세요? 법 공부할 때. 법서를 샀어. 그럼 뭘 먼저 봐요? 예? 저는 머릿말을 보거든요. 저는 머릿말을 봐요. 그래서 머릿말 그 한 장짜리 준 거 있을 거야, 맞죠? 저기 있어요, 맞죠?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책에 보면 이 머릿말이 적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 다음 또 뭐 보세요, 혹시? 법서를 보면. 저는 목차를 봐요. 저는 목차를 보는데 이것도 목차가 앞에 있죠, 맞죠? 이렇게 보면 목차가 있거든요. 깨알 같은 목차들이 쫙 있습니다, 맞죠?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민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혹시 이렇게 목차를 많이 봐야 되는 게 뭐죠? 2차 시험이죠. 민소법 뭐 봐야 돼요? 목차 봐야죠. 민사소법은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목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쓰는 게 뭐죠? 그 2차 시험이고 그게 나중에 그 시험 2차 시험장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시험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변리사가 요즘 시험들은 다 분설형이어서 뭐 10점, 5점, 7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점이. 민사소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 쓸 시간이 없을 거야 아마.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점, 판례 적고 사안 해결 정도밖에 못 적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핵심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핵심 적어주고 그렇게 적어줘서 다 하면 몇 점 나오겠어요? 다 적으면은 한 60점? 다 적으면 한 60점? 민소법 60점 받아 완전 고득점 한 거네. 변리사 시험에서. 우린 70점을 100점으로 생각하고 매기는데 민소에서 60점 받으면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겁니다. 수석입니다. 그거 내가 보기엔 그거. 잘 안 줘요. 점수 받아보면 진짜로. 그래서 민법도 하시고 나중에 원래 제 전공은 민소니까 민소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민법 정치과 관련해서 쭉 넘어가면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찾았죠? 문제. 그 다음 여기서 옆에 보면 기출이 뭐 몇 회 세무사, 몇 회 변리사 하는 식으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다 예상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예상 문제. 그래서 1번, 이 1번은 언제는 문제냐면 혹시 행정고등고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행시? 지금 5급 공채 시험? 이 옛날 행시 문제예요. 행시에 민법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1900년도에는 민법이 있었습니다. 행정고시가. 그래서 그때가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고 그때 과목이 더 괜찮았어요. 민법이 있었다니까요. 행정고시에 실제로. 근데 지금은 민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법제직이라는 그 직렬이 하나만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민법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1번 가보시면 민법에 대한 정의로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 민법은 행위규범과 동시에 재판규범입니다. 행위규범이 뭐예요? 국민을 구속하는 거죠. 재판규범은요. 법원을 구성하는 거죠. 1번 O.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되어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요. 1조부터 1118조까지 그 다음 부칙 28조까지의 민법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로 고치면 O가 되겠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돼야 되겠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래서 민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법도 다 포함되는 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물권법의 특별법이죠. 가족관계 등록법은 가족법에 대한 특별법이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그래서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 제가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의무가 규정돼 있죠. 실체법. 그 다음 4번에 보면 일반 사법이 맞는데 혹시 특별 사법이 뭐 있어요? 아시는 거? 특별 사법 반대말 상법.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사법이 뭐예요? 민법이고 이성인 상인들한테 적용되는 게 뭐죠? 상법이잖아, 맞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실질적인 민법이란 모든 성분민법과 불문민법이 뭐죠? 관습법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왜 넣어놨을까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려워. 무슨 이론 나오면 어려워. 오히려 1차에서 판례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판례 나오면 쉬운데 가끔씩 뭐 이론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그건 어려운데 혹시나 해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2번 가보시면 민법에 법원 나와 있는데 이건 몇 조를 얘기하는 거죠? 민법에 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에 1조. 그래서 민사에 대해서 민사죠?
다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따라요? 조리. 그게 법원이잖아. 맞죠? 그 다음 이 법률의 의미, 관습법의 의미, 조리의 의미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2번에 1번 별표 한 개 하고 찍어보는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어허라 디어 하는 게 뭐죠? 장사. 장사 지낸다는 말 들어보죠.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돼 있는데 분묘 기지권이 뭡니까? 자, 그래서 이 갑의 산인데 을이 있죠. 자신 조상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분묘를. 그래서 을이 갑하고 분묘 기지권 설정 계약을 해도 되지만 어떤 갑이 남의 조상을 갖다가 자기 산에 묻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을이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 기지권은 뭐 한다? 시효 취득한다.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이게 일종의 관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부정하는 게 뭐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성문법이죠. 방금 얘기했던 건 관습법이죠. 그럼 뭐가 우선해야 돼요? 이게 우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01년도 이후에 2001년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문제는 2001년 전에 존재하던 관습법, 2001년 전에 존재하던 이 분묘 기지권은 여전히 현재 2025년도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01년 전에 성립한 분묘 기지권 분쟁이 있는 거죠. 분묘 기지권 분쟁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무슨 소송할까요? 분묘 굴이 소송을 하겠죠. 분묘 굴이 뭐예요? 파가지고 이장하라는 소송. 분묘 굴이 소송. 3년 전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에 분묘 굴이 소송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험생들 중에 좀 어린 분들은 분묘 굴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분묘 굴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분묘 굴이 파가지고 이장하라는 소송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분묘 굴이 소송 나오면 뭐예요? 아, 이게 무슨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구나.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논점은 공동소송이었어요. 논점은 공동소송이 논점이었는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통공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기존에 성립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부인할 수 있죠. 딸들의 반란이죠. 용인이시 사건이죠. 그렇죠. 남녀가 평등해야죠. 왜 정원에 여성은 포함이 안 돼요. 그건 헌법 11조 위반이잖아. 맞죠?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관습법은 보충적인 법원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설. 그래서 가정, 의뢰, 준칙 사건이라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돌아가셨을 때 가정, 의뢰, 준칙은 밑에 있는 아들, 장자가 모시라고 돼 있는데 예전 관습법은 남편이 모시게 돼 있다. 그럼 뭐가 우선해야 된다? 가정, 의뢰, 준칙 하는 식으로.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관습 뭐죠? 관행 플러스 확신이다. 맞죠? 관행 플러스 확신이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직권으로 확정해라. 직권 조상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뭐죠? 사실관습. 사실관습 몇 조? 106조. 106조. 자, 그 다음 안 외우고 있는가 보네.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안 해도 돼요. 1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민사소송 강의하면 뭐라 했을 거예요? 2차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조문들은요. 재소금지 몇 조? 하면 227조 약!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쓰지. 바로. 그 법전 찾아보면 그 시간에 못 쓰잖아.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자기가.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또 노무사 시험은 재소금지를 단문으로 냈는데 그거 2015년인가 나왔는데 또 냈어. 중복해가지고. 우리 민소법에 3대 기본 중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유사한 문제네. 1번에 보면 그 다음 2번에 보면 에이씨 이거 뭐예요? 아시아항공 기장 사건이죠?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간접이죠? 제가 턱수염을 기르든 콧수염을 기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비행기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 판결 받았다 그랬죠? 승소 판결 받았다. 대신 그게 헌법의 10조가 그 행복추구권인데 행복추구권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2조라든지 103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헌법상 조문은 사법관계에 간접 적용됩니다. 직접 적용되면 민법의 개별 규정은 의미가 없죠. 다 헌법으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 3번에 보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왜 우선 적용될까요? 혹시? 왜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잖아. 법률이 있어. 우리나라 법률이. 근데 이와 상반되는 조약이 있어. 그러니까 헌법 6조. 조약은 어디 들어가요? 이 법률에 준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 뭐가 돼요? 국법이 되죠? 조약은 뭐가 돼요? 신법이 되죠? 신법은 국법을 변경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적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국제법에 결에 대립이 있는데 씨. 이 사람은 이 학설을 취했는가 보네. 이 판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교수가 이거 낸 거란 말이야 자기가 해가지고. 자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 옆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옵니다 그렇죠? 보충적 효력설. 그다음 4번 문제를 보면 관습법은 몇 조죠? 1조고 사실인 관습 아까 몇 조랬죠? 106조.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미성년자. 이건 별표한 게 하고 미성년은 똑같아요. 판례 변경된 적이 없어요. 성년 이상의 여자 남자. 성년 이상의 남자 여자예요. 미성년자는 종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판례 변경된 적이 없다. 그 다음 3번 딸들의 반란이죠. 그 다음 4번은 106조의 내용이죠. 의사를 보충하는 거. 답이 그러면 5번이 돼야 되겠죠. 미등기 무허 건물의 매수인 그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혹시 5번은 민법 몇 조와 관련 있는 조문 그 판례입니까? 네? 몇 조? 얘기를 해. 몇 조라고? 안 들려. 민법 몇 조? 187조 단서. 찾아봐 빨리. 187조 단서. 단서. 법전도 좋잖아. 단서잖아. 단서. 갑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기둥주백 천장. 누구 거야? 갑이에요. 등이 필요 없어요. 187조 법문. 기타 법률 관습법이에요. 대신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수인, 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먼저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은 참조조문 찾아보면 뭐 나올까요? 187조가 나오겠죠. 5번 187조 적어주시고. 이걸 만약에 2차로 푼다면 187조가 조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답안지에다가. 안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보면 과락이지. 똑같아요. 2차는. 특상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안지에다가.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이제 노무사 문제네. 1번에 보면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면 부정된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관습법 헌법 위반되면 부인할 수 있다. 딸들의 반란.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거는 노무사 수험생을 무시하는 거죠.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이 아니라 답이 3번이고요. 혹시 형식적인 법률로 되는 게 뭐죠? 185조입니다. 5조. 그래서 물권법정주의, 법률, 관습법. 185조도 원래 처음에 국회에서 제정할 때는 관습법이 없었다는 거. 그게 국회 제정 과정에서 들어왔는데 그 논문이 있는데 드릴까요? 우리나라 민법의 제정 과정을 쫙 써놨는데 양창수 교수 논문이.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고요. 왜? 법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건 몇 조에 있습니까? 106조 내용입니다. 5번은 106조 조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 6번 가보시면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이건 세무사 시험 문제네요. 요즘 핫한데. 1번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될 수 없다. 답 1번이네? 뭐 찾아 OX 해보라며. 그럼 1번이 오지 뭐. 그 다음 2번에 보면 국제조약도 될 수 있죠? X. 그 다음 3번 딸들의 반란이죠? X. 그 다음 4번에 보면 원래 관습법은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4번도 X.
그 다음 5번 긴급명령. 법원이 될 수가 있죠. 긴급명령. 우리 헌법 76조. 헌법 77조가 뭐였죠? 대통령 계엄권. 계엄이. 작년에 12월 3일 날 네이버 키워드 1순위가 헌법 77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검색해 본 거죠.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거였는데 뭐 전시사변도 아니고 이게 아니었잖아. 맞죠? 그래, 누구 봐도 명백했죠.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작년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처음에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뭐예요? 그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 아, 윤석열 나와서 얘기하길래 그것도 무슨 AI가 창조한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때 강의 마치고 10시 넘게 들어 와이프 전화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계엄 일어났다고. 그래서 계엄? 또 이상한 유튜브 보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막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내가 맨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 그 다음 7번에 보면 경감부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경감부 왜 봐야 돼요? 여기 출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출제자예요. 경찰 간부 시험하고 경찰 시험은 예전에 바뀌어가지고 이걸 대학 교수들한테 맡겨요.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대학 교수. 맡기기 전에는 어디서 했을까? 지금도 경찰청에서 주관하긴 하는데 경찰들이 냈어. 경정들 있죠. 무궁화 세계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거기서 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아싸리 그냥 중립적으로 가자 그래서 대학 교수들한테 왕창 맡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법 교수들이 들어가서 내고요. 실제로. 민법은 누가 낼 것 같아요? 우리들 교수들이 민법 교수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하거든요. 요즘 산인공 시험 문제가 특히 세무사는 민법 초중과 40문제 치거든요. 어떤 문제하고 비슷할까? 경감부야. 경감부가 40문제만 민총을 쳐. 문제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대신 다른 건 세무사는 오지 선다. 여기는 사지 선다. 왜? 7급 시험이거든. 7급은 사지야. 7급은 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지. 맞죠? 25%나 확률이 있는데.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상급 법원 그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소한다. 1번 옵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환송 판결의 기속력. 그래, 대법원 판례는요. 법원성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기속력은 있다. 당해 사건에서. 그 다음 2번에 보면 긴급명령 헌법 76조. 그 다음 3번에 보면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장한다. 답이 그러면 4번이죠. 딸들의 반란이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효력이 부정돼야 되겠죠? 효력이 부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가보시면 세무사 시험.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표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이 된다. 헌법 6조. 그 다음 2번은 우리 세무사 무시하는 거죠. 이거 1조 그대로잖아 이거. 그 다음 3번에 보면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장한다. 헌재결정 나왔다. 요즘 핫한 거 맞죠? 민법이 법원이 됩니다. 헌재결정도. 왜 법원이 되죠? 헌재결정은 폐지법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폐지법이 돼요. 그래서 A라는 법률이 있을 때 A라는 법률의 효력을 부정시키고 싶죠. 그럼 국회에서 B라는 폐지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B라는 폐지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B의 역할을 하는 게 뭐죠? 헌재결정이잖아요. 위헌결정. 그럼 폐지된 거잖아. 맞죠? 즉시 폐지되거든? 즉시. 그러니까 법원이지. 그렇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치된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가 무슨 법원이 돼? 판례는 법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답이 5번이죠? 당해 사건에서 기속력만 있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뭐만 있다? 기속력만 있다. 그래서 5번 해설 가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만들었지만 해설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다 해설 다 돼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건 제가 했습니다. 이런 해설 구경 못 할 거야. 내가 다 달았기 때문에 해가지고. 근데 해설도 여러 가지 달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뭘 느꼈을 거야? 뭘 느꼈을 거야? 옛날에 내가 문제집 만들면서 이걸 느낀 거야. 아까 산인공 돌려막기 하구나 이거 완전히. 돌려막기 하는 거야 문제가. 이거 읽어보면 이거 세무사로 내도 손색 없어. 세무사가 아니고 변리사로 내도 손색이 없다니까. 문제 다 똑같은데 뭐. 최근에 변리사 1 문제 나왔잖아. 맞죠? 유사한 문제. 그 다음 9번 가보시면 경감부. 옳지 않은 거. 1번. 1번 별표한 게. 우리 지금 민법 치고 있습니까? 헌법 치고 있습니까? 민법 치고 있죠. 그러면 9번에 1번 우리 시험 찍어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간습법,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혹시 왜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하죠? 헌재로 가잖아요.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관습법은 누가 심사할 수 있죠? 대법원이. 어떤 게 있죠? 딸들의 반란. 종중의 의미를 바꿨잖아. 즉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는요. 위헌 법률 심판에서 그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한정된다고 봐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 관습법 이런 따위들은 우리가 대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헌재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경감부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헌법을 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헌법 치니까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뭘 것 같아? 위헌 법률 심판에서 대상은 관습법도 포함된다는 게 현재야. 서로 싸워. 관할 때문에. 관습법을 헌재가 심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법원은 안 된다. 헌재는요. 오케이. 된다. 자기들이. 누가 맞죠? 대법원 판례야. 우리 지금 헌법 치는 게 아니고 뭐 치고 있다고요? 민법. 여러분이 헌법 치면 뭐가 답이죠? 다툼이 있으면 헌재 결정에 따른다. 그래서 내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길래 다시 한 두 줄로 보냈어요. 우리는 민법 시험임 이렇게 보냈거든요. 헌법을 왜 보냐고. 우리는 민법으로 가야지. 그래서 9번에 1번은 변리사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찍어봅니다. 답이 1번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이걸 낸 출제 교수는 대법원 편인가 보다 그러죠? 그 민법학자들은 대법원 편이죠. 헌법학자들은 누구 편일까요? 헌재 편이죠. 당연히 헌재 편이에요, 거기는.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성문비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죠? 보충적 효력설. 3번은 뭐지? 미등기 무허가 근무랄까? 이 뭐야, 이거? 우리 아까 풀었잖아. 그 다음 4번도 아까 계속 했었잖아. 그 다음 10번 가보시면 간평 문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헌재 결정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해자가 왜 빠졌어요? 해 넣어주세요.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지문 가보시면 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은 대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번에 3번하고 9번에 1번하고는 같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면 누가 심사하는 거야? 대법원이 심사하는 거잖아. 얘가 뭐죠? 그 딸들의 반란이잖아. 용인이 씨 사건. 종중에 구성원을 바꿔버린 거. 여성도 포함된다고. 판례 변경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해됐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그 다음 10번에 4번 가보시면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재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 관습법이 우선하니 무슨 말이야? 4번이 X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직권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1번 우리 시험 보세요. 11번에 1번 뭐예요 이거?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경감부도 나왔던 거 돌려막기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 2번 이 뭐예요? 앞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없으면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행 플러스 확신인데. 2번도 X죠? 그렇죠? 답이 3번이네? 해석 기준은 될 수 있잖아. 그 다음 4번에 보면 온천권 뒤에서 할 건데도 없습니다. 온천권이라는 관습법 인정 안 합니다. 판례. 이거 물권법에서 간평시험 문제예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 5번에 보면 무슨 직권으로 확정해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원칙인데 2, 3 판례 하나 있다 그랬죠? 사실형 관습은 경험칙이고 경험칙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야, X야. 그건 또 O야. 그렇게 나오면 또 O야. 다수는 판례에 따르니까. 그래서 5번 해설 가보시면 판례가 2개 다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번에 보면 다음은 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준용이란 이 1번 문제는 예전에 법무사 기출입니다. 법무사 객관식에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는 저는 좋아하는 문제예요. 준용은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이며 유치는 법 해석의 방법이므로 양자는 같지 않다. 오죠. 정확하게 설명했네. 그래서 준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유치해석은요.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제3자란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개념이죠. 선악불문하고 모두 무효를 다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면요. 상대적 무효죠.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건 상관없죠. 그 사람이 선택권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제3자가. 그 다음 4번에 보면 어떤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악인은 알고 있는 것이다. 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간주가 아니고 추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추정이 돼야지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어지는 거죠. 간주는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얘가 뭐죠? 실정선고죠. 실정선고. 실정선고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정되는 거 뭐 있어요? 아시는 거? 동시사망의 추정이죠. 30조. 그래서 28조하고 30조하고 다릅니다. 맞죠? 그 다음 2번 가보시면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2번에 1번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러고 다음 2번에 2번 지문.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 이걸 뭐라 그래요? 속지주의라 그러죠? 속지주의. 반대말이 속인주의 되겠죠? 그 다음 3번 지문.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물리 해석이라 그러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건 준용이 아니고 해석이니까 유추 해석이 돼야 되겠죠? 뭐가 돼야 돼요? 유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좋은 말이죠? 5번 읽어보니까 좋은 말이다. 맞죠? 그렇죠? 설마 이게 답이겠어? 좋아돼야지. 그렇죠? 해석은. 자, 그 다음 법률관계 반대말이 뭐죠? 호의관계. 자, 그래서 1번 호의관계를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6번 지문까지 있습니다. 뭐까지 있다고요? 6번 지문까지. 7번 지문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뒤에 보면 제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 책인데.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호의관계란 이렇게 됩니다. 법적 규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법률관계가 되려면 법적 구속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호의라는 약속이라도 어겼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청 강제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라. 채무가 없는데 뭐 이행할 게 뭐 있어요? 390조. 채무불이행 성립 안 합니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호의동승 나와 있네요. 그래서 4번에서 손해배상은 몇 조죠? 750조다. 750조. 계약관계는 아니잖아. 근데 호의동승하다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 냈으면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의동승시켜준 사람 억울하죠?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과실상계. 대신에 호의동승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실상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제가. 그 다음 5번 가보시면 손해배상 과실상계 법리 적용할 수는 있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호의동승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실상계 안 된다 그렇죠? 이때 과실은 누구의 과실이다? 피해자, 채권자의 과실이다. 약한 부주의. 많이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6번 내가 싫어하는 그거는 최대한으로 가겠습니다. 법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시면 2번 문제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죠. 개인사자, 권리할 때 권자. 사건. 반대말이 공권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채권자 대위권은 일신 전속권 아닙니다.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할 수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어요. 2번에 1번 X. 그 다음 2번에 2번 지문.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잖아? 채청. 매매 계약이잖아. 맞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저당권은 틀렸네. 종된 권리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주된이 아니고 뭐다? 종된 권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부, 종,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주된 권리죠? 채권, 피담보 채권. 그 다음 4번에 보면 토지 임차인의 건매청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죠? 건매청 몇 조 있죠? 건매청권, 지상매청권. 643조 펴보시면 283조를 준용합니다. 643조를 펴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거죠. 283조를 준용하고 283조 1항은 갱신청구권. 이건 진짜 청구권이고 283조 2항이 뭐죠? 매수청구권. 이름만 청구권이지 형성권이죠? 사야 되죠?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매청 그렇죠? 건매청 이번에 2025년 변리사 시험 민소법이 나왔잖아. 나왔거든요. 이번에 나왔었어요. 이거 건매청. 자, 그 다음 5번 가보시면 보증인의 최고음생 양면권은 청구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가 아니고 일시적이죠. 자, 그래서 5번은 X.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뭐 있어요? 아시는 거? 한정승인. 일시적, 영기적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사의 항변권. 강의할 때 했는데 다. 그 다음 3번. 3번은 문제가 친절하네. 한자로 적어줬네. 사건이라고 맞죠? 노무사 시험 문제. 사건과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대표적인 지배권이고요.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고요.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은 몇 조 있죠? 564조 1항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 알겠지? 몇 조 있는지. 몇 조 있죠? 5조 2항. 왜 그래 진짜. 5조 있잖아. 5조 1항. 맞죠? 미성년자. 그 다음 4번 동시행 항변권 알겠지? 몇 조 있죠? 이거? 536조. 536조 있잖아. 이런 건 다 외우시죠? 아까 민법 100점 받겠다면서요. 민법 100점 받겠다면서요. 민법 100점 받겠다는 사람이 민법 조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민법도 고득점이 생각보다는 어렵다니까요. 생각보다는. 근데 제가 보기엔 80 몇 점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90점 이상 받으려면요. 진짜 잘해야 돼요. 한두 개 틀리려면 객관식도. 강사들한테 한 문제 내볼까? 여기 변리사 강사를 다 모아놓고 한 서로 시험 쳐보자 했을 때 40문제 다 맞추는 사람 드물걸? 시험장에서 실제로 몇 개 틀릴걸? 자기들도 헷갈려가지고 진짜로. 시험이잖아. 대학 교수는 어떨 것 같아? 다 틀릴 거야. 내가 보기엔 대학 교수들은 진짜로. 시간 안에 못 풀 거야. 아예 내가 보기엔 답안지 뺏길 거야. 내 생각엔. 저 대학 교수는 많이 알지만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도 시간 안에 못 푼다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시간 안에 푸셔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있나 뭐.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형성권이 돼야 되겠죠. 부속물 매수권은 몇 조죠? 부속물 매수권의 주체는 누굽니까? 부속물 매수권 주체. 예? 뭐요?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뭐라고요?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임대인한테 하는 겁니다. 646조 펴봐요. 읽어봐요. 그 다음 그 부속물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켜야 돼요. 그게 지상물 매수 조건하고 달라요. 643조하고. 그 기본 강의할 때 강조했어요. 643조하고 646조는 대상이 다르고 일단 643조는 토지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646조는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고 그 다음 643조는 그 원래 각 토지 임대인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부속물 매수권은요.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5번 이렇게 되어 있죠? 5번. 그래서 3번에 해설 가보세요. 해설. 3번에 해설.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다. 그럼 무슨 말이냐? 복습하세요. 뭐라고요? 복습. 예습해도 좋은데 그건 복습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예습하시고요. 이건 복습하세요. 복습하면 해설 다 읽어봐요. 해설이 잘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만들었지만 해설이 잘 돼 있다니까? 내가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 한번 읽으면 그거 될 거야. 수준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5번 X고 일단 4번 가보시면 계약 해제권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답이 뭐죠? 형성권이겠죠? 해제권이니까. 그 다음 5번 가보시면 형성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다. 오. 그 다음 2번에 보면 계약의 합의 해지를 형성권 행사이므로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2번 X죠? 합의 동그라미 하시고 같은 말이 뭐죠? 해지 계약. 형성권이 아니에요. 합의 해지는 조문이 몇 조 있어요? 민법에? 없어요. 민법 543조 이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성권을 말하는 것이고 합의 해제는 조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문장이 아예 틀렸어요. 맞죠? 그 다음 철회하지 못한다.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43조를 펴보시면 2항 가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거하고 헷갈리라고 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상계권 행사에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요. 493조 조문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형성, 소권이라 그러죠? 형성, 소권. 형성, 소권 아시는 거 뭐 있죠?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 재판상 이용권. 그 다음 글로리, 친생부인권. 글로리 하면서 해줬잖아. 4번. 근데 그 박성훈인가 그분 뭐 이상한 거 잘못 올려가지고 막 그래 됐다며. 그거 뭐 드라마 출연도 해야 되는데 취소되고 막 그랬더만 보니까. 아니 근데 뭐 그래서 남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그거 옹호했다가 또 욕 듣는 거야? 해가지고 옹호는 아니고 잘못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4번.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야. 보니까 요즘 왜 안 나오지 봤는데 그래. 그 뭐 그런 게 있었다며. 야동 잘못 올렸다면서 그래 보니까 해가지고 진짜. 자 그다음 5번에 보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아까 몇 조라 그랬어요? 부속 매수권 646조. 방금 2분 전에 했습니다. 맞죠? 2분 전에.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의칙. 신의칙은 몇 조 있습니까? 2조. 1항. 그 다음 2항. 이렇게 되는 거죠. 2조 1항이 뭐예요? 신의칙이고 2조 2항이 뭐예요? 권리남용 금제 원칙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에 1번 별표 한 개 하고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있죠? 을이 있죠? A가 있죠? A가 갑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건 아빠예요, 아빠. 여긴 자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A가 갑을 무권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당연히 무효죠? 130조. 자, 그런데 갑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갑의 본인에서의 지위가 있을 것이고 무권 대리의 지위가 있겠죠? 혼동됩니까? 병존합니까? 혼동됩니까? 병존합니까? 혼동이다. 병존이다. 병존이죠.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대신 이때 A가 본인의 지위를 채택해서 추인 거절하는 건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금반환의 원칙에 반한다는 유명한 판례 아닙니까? 자, 그래서 1번 X죠? X죠. 그래서 옛날 시험에 이거 나온 적도 있는데 여기가 죽었어요. 여기가 죽어가지고 여기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 거절하는 건 됩니다. 그건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고동이 아니잖아. 그건요. 자기가 무권대리 행위한 게 아닌데 선행 행위가 뭐가 있어. 문제도 잘 읽어봐야 돼. 이것도. 이 무권대리인 상속받은 거잖아 지금.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받으면 그게 무슨 그게 금반환 원칙에 반해요. 그게. 맞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임대인의 차익 증액 청구권 인정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답이 2번이네.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특약을 유지시키는 게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렇죠. 차임 증액 청구권 이런 거 어디 있어요? 628조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법령이 위반되어서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한 자. 이건 너무 유명한 판례죠. 가행법규 위로 무효 주장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행법규 위반, 효력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 안 반합니다. 신의칙이 안 반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신의칙에 반한 죄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는 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죠. 4번도 X고.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 효력 다투지 않게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이잖아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런 특이하게 쓰면 판사는 건 신의치 기반으로 판단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그 다음 2번 가보시면 신의 성실의 관점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2번에 1번 별표한 게. 자, 인지청구권이죠. 포기는 허용되지 않죠. 실효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 X죠. X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과 을이 부부는 아닌데 부모인 거예요. 부부는 아닌데 부모인 거죠. 그래서 A라는 자가 태어났어요. 그때 A는 엄마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모자 관계는 창설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인지라 그래요. 자연인지. 대신 법정인지, 법으로 정하는 인지는 갑하고 A 사이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누군지 모르니까 아빠가 A를 이렇게 인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인지신고라고 하죠. 인지신고. 같은 말이 뭐죠? 임의인지. 같은 말이 임의인지. 이건 갑이 신고만 하면 되고요, 법원에. 대신 A가 갑한테 우리 아빠임을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인지청구. 인지청구. 이건 같은 말이 뭐죠? 강제인지. 강제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청구 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소송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뭐 해야 된다고요? 소송해야 된다. 뭐 스타벅스 카페에서 주장하는 거 안 된다. 가정법원에 가서 소송해야 된다. 그럼 A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법정 대리인이. 을이네, 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인지청구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거니까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임의적 포기도 안 돼. 포기도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실효도 안 된다.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뭐 갑한테 정당한 신뢰가 생겼으니까 실효된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을 때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 증액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2번 X.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주장하지 않은 직권 답이 3번이네? 문제 답이 쉽네 이거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주장 않기로 했다가 시효 주장하는 거 금반환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가행법규 위반한 사람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는 게 허용되죠? 허용됩니다. 5번 X. 그 다음 3번은 예전에 이 변리사가 아니라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3번 기억난다. 표시 안 했는데 2019년 세무사다. 왜? 다 속았거든. 자 3번에 1번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뭐야? 답 1번이잖아. 답 1번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면 뭐도 안 돼요? 실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청구권이라고 내주면 좋은데 2번에 1번 같이 내주면 좋은데 3번에 1번 같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 수험생들이. 그 다음 2번에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이 왜 고려돼요? 무슨 말이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갑의 토지였거든요. 근데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갑이 소유권자일 때부터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자니까 을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니까 이때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를 갑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건 을하고 병의 관계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2번 지문이다. 이건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원칙 적용하면서 고려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5번은 민사소송법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라 그러는데 실효될 수가 있다는 거죠. 허위 주소 송달, 판결의 편취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 4번 가보시면 4번 가보면 옳지 않은 거. 4번에 1번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된다. 1번 O. 이걸 뭐라 그래요? 가해 의사, 쉬칸의 금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주관 영역권 필요하다. 주관 영역권 필요 없는 건 뭐 있어요? 아시는 거? 그게 5번 지문이잖아요. 상계권 안에. 상표권 안에. 그렇죠? 그 다음 2번 주관 영역권 필요하니까 이것만으로는 바로 권리 남용 아니고요. 대신 이렇게 되면 요건이 너무 빡시니까 이렇게 추단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4번에 4번 있죠? 이 4번 문제도 참 2019년 세무사다 이거. 4번에 4번도 이거. 왜? 문제를 잘못 냈는데 내가 이의 신청을 못했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문제를 잘못 냈어. 볼까요? 4번에 4번.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는 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틀린 지문이 되고 답이 4번이 돼야 되거든. 동의하시죠? 갑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근데 토지 가격은 1억인데 건물이 10억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를 구한 게 권리 남용이 된 거예요. 대신 철거는 못 구하지만 뭐는 가능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토지의 소유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왜 합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명백한 오타고 맞죠? 이걸 고지 곧대로 읽으면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거 맞잖아? 그럼 이걸 오로 보면 답이 없거든, 이거는. 그 정답 없음이 돼야 돼, 원래는요. 근데 내가 이의 신청 일주일이 지났다니까요. 산인공 그 일주일이 있더라니까. 기간이 있던데, 보니까. 들어갔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계속. 기간이 지났다고. 그럼 문제 이거 어떻게 맞춘 거예요, 이거 세무사 이거?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확정 정답은 몇 번으로 나왔을까? 4번. 문제 잘못했다, 이거 100%. 100% 문제 잘못했다, 이거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토지로 바꿔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문제 완전히 잘못했죠, 그러죠? 근데 저는 좀, 아니, 근데 그쪽도 민법 강사들이 몇 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거? 문제 읽어보고 잘못했으면 이의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보고. 그렇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5번에 1번 별표한 게 찍어봅니다. 이 지문.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증서를 위해서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된다면 이때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된다가 아니라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돼야 되겠죠? 합법성의 원칙 같은 말이 뭔데요?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키는 거잖아요. 공익적 요구. 이게 합법성의 원칙이거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질서를 위해서 공익적 요구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이게 뭔데요? 합법성의 원칙이거든. 그래서 지금 5번에 1번은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 추정하는 거, 그 합법성의 원칙이잖아요. 그 신의식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합법성의 원칙 우선시키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 강행규정은 무효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X. 그 다음 5번에 1번 우리 시험 찍어 본다니까. 그 다음 2번에 보면 당사자 주장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이 모비법이에요, 적법한데. 2번도 X. 그 다음 3번 지문. 이건 예전에 우리 시험 기출문제인데. 이 판례 때문에 병원에 시건장치 다 했다 그랬잖아. 보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은 핵심이 뭐죠? 특정된이 핵심이에요. 액과 변제기가 특정됐죠. 그럼 이사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해지 안 돼요. 이건 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 X.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가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습니다. 답이 3번이고. 그 다음 6번 가보시면 옳은 거 찾아봐라.
기억.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 채무에 특정했네? 직을 사직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기억 오네? 기억 오죠? 그렇죠? 기억. 자,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서 신의청구 니은도 오죠? 무슨 사건이었죠? 고엽제. 고엽제. 보상 입법을 해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 국가가. 국가가 채무자였죠? 그 다음, 디귿은 X죠? 개별적 강행규정, 무효 주정하는 거 신의측이 안 반하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7번 가보시면, 옳은 거. 7번에 1번. 7번에 1번과 관련된 조문은 밑법 몇 조죠? 5조 1항 2항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니까 법정대리인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고 이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권 행사 신의 측이 지배받는데요. 조금 전에 6번의 이유는 뭡니까? 신의 측이 받았잖아. 맞죠? 7번의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 지금 옳은 거 찾아보랬죠. 1번이죠. 죄송합니다. 그다음 7번에 2번은 X고 7번에 3번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돼야 되는데 X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7번에 4번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주관적 요건도 다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4번도 X고요. 그 다음 5번 7번에 5번 별표한 게 이게 어떤 사건이죠? 7번에 5번 자고 했는데 캡코 한국전력공사 정기로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1억이 나왔는데 실수해서 5천만 원만 부과했다가 나머지 또 부과하니까 장난치자면서 채무 부존재해줘야 되겠는데 원심에서는 신의 측을 적용해서 급부를 감축을 했는데 대법원은 함부로 급부 감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유명한 판례잖아요. 5번 X죠? 5번 X죠. 5번은 원심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걸 뒤집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의 측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서 바로 급부를 감축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대법원 판례다. 그 다음 8번. 이거 문제 만들어 놨는데, 이야, 이거 보니까 뭐 엄청 기네, 문제가. 그렇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8번에 1번 오고요. 그 다음 8번에 2번 별표 한 개 찍어보는 거죠. 제가 이름 붙였죠. 모델 하우스 사건. 견본주택. 갑이 토지의 임대인이고요. 을이 토지의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 위에 을을 위한 견본주택, 모델 하우스를 관계 법령상 지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견본주택이 못 짓게 됐거든요. 그러면 신의칙상 뭐가 생긴다? 해지권이 생긴다.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2번 X. 그 다음 8번에 3번은 뭐죠? 법인격 부인론이죠? 8번에 3번은 뭡니까? 법인격 부인론이죠? 그 법인격 부인론은 을 법인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을 법인은 껍데기고 A라는 대주주가 개인 기업처럼 막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을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시키고 A한테 책임 묻겠다는 것도 법인격 부인론. 이거하고 유사한 게 구회사, 신회사죠? 그래서 구회사, 신회사는 인적 구성, 물적 구성이 구멍이 다 똑같은 거죠, 거의. 그럼 을의 법인격 부인시키고 병한테 책임 묻겠다. 이것도 법인격 부인론인데 판례는 을이든 병이든 다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채권자는 을이든 병이든 전부 다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8번에 3번이죠?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고가 을, 병 두 명이 되겠죠? 공동 소송이 되어 있고 맞죠? 통공, 필공? 통공입니다. 통상 공동 소송. 민소도 해. 민소법에도 있어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해. 뭐 학설 이름 얘기해 줄까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설, 소송 승계설, 수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설 뭐 이렇게 얘기해 줄까? 그렇죠? 그런 거 적어야 되는데 2차 시험 가면. 자, 그 다음 4번에 가면 이거 민소하고 싶네. 민소가 재밌긴 한데.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가보시면 재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고지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적 인간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면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사기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 했죠? 그럼 묵시적으로 뭐 친 거예요? 사기 친 거죠. 그럼 기망한 거잖아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자, 5번은 문장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라는 걸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10년, 5년, 3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신의 측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죠. 대신 예외가 고엽제 사건 이런 거죠. 그 문장이 조금 전에 17페이지에 니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해야 되는데 이제 노무사 시험 문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